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통해서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문제예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로 이거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부터 가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0분의 35니까 마이너스 3.5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겠죠? 딱 중앙에 있을 테니까 여기 이렇게 찍어서 A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를 한번 볼게요.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이곳에 B라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C는 0.5니까 0과 1 딱 중앙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C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D는 3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2번입니다. 자, 2번은 각각의 점을 이제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실제로 기출이 되었었어요. 2016년도 1회차부터 2019년도 2회차까지 최근 약 5년, 4년에 걸쳐서 좌표 평면 위에 좌표를 표시하는 것을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면 자동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2,3이에요. 자, 2,3. 그러면 X쪽으로는 2, Y쪽으로는 3이라는 거죠. 그러면 2와 3이 각각 만나는 2와 3이 만나는 여기 점이 바로 A가 찍히는 곳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고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를 한번 볼까요? B는 X 좌표로는 4고 Y 좌표로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X는 4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니까 4와 마이너스 4가 만나는 이곳이 바로 B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C예요. C는 0,5니까 X로는 0이고 Y로는 5.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C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C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D입니다. D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D가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D. 그 다음에 2는 2,0이니까 자, X좌표가 2, Y좌표는 0이라서 여기가 바로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넘어갑니다. 자, 3번은 이 각각의 점이 속해 있는 사분면 혹은 좌표 축을 바르게 연결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분면이 각각 어느 지점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와 플러스가 여기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제1사분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분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X축, 여기 세로가 Y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점을 이제 한번 보면 1번은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 그다음 Y좌표는 3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한 이쯤 이렇게 지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 4분면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는 음수, 마이너스 3도 음수니까 제3, 4분면에 속해 있겠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5,2라서 플러스이니까 제1, 4분면에 해당해요. 그래서 제1사분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4,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바로 4, 4분면, 제4사분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0,2는 어디일까요? 자, 0,2는 우선 x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이쯤 지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은 결국 y축 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3,0이니까 3, x가 3이고 y가 0, 그래서 이쯤 지키겠죠?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자, 4번은 각각의 점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2번, 3번은 2, 4분면, 4, 4분면, 그리고 어느 4분면에 속하지 않은 점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봅시다. 1번은 제2, 4분면에 속하는 점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2, 4분면은 우리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x는 마이너스 그리고 y는 플러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x값은 마이너스고 y값은 플러스인 것이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우리 바로 비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비읍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제4사분면에 속하는 점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4사분면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미음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을 모두 골라라. 자,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 그렇다면 이건 결국 x축이나 y축이나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개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이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보니까 기억이 지금 y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0,5라서 3번에 해당하는 답은 기억과 리을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5번을 보면 동네 기온을 이렇게 측정해서 표로 나타냈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C가 x고 그러니까 온도가 y죠 지금. 그러면 각각의 이 점들이 찍힐 거예요. 순서상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에 점으로 다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가 0일 때부터 한번 살펴보면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이니까 0,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히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다 점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3,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6,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6 그리고 마이너스 5 여기가 되겠지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바로바로 사실 눈금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한 칸의 눈금이 몇인지를 여러분 당연히 먼저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가로축 x는 다 3, 6, 9, 12 이렇게 다 찍혀 있는데 y축은 다 찍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몇 칸인지를 보시고 한 칸의 눈금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y축은 두 칸을 가고 나서 2가 찍혀 있고 또 두 칸을 가서 4가 찍혀 있어요. 그럼 한 칸이 1이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9,2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2면 9,2라서 여기 찍힐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12,3이라서 여기에 바로 찍히겠죠. 그 다음 15,5니까 15,5 여기에 찍힐 것이고, 18,4는 여기, 21,1은 여기 해서 이렇게 점으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6번입니다. 6번은 하루 동안의 습도를 나타낸 것인데 x시일 때 습도를 y%라고 할 때 각각의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고 한번 답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6시의 습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6시에 대한 습도는 여기 이 점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몇 %인지 읽어내면 됩니다. 여기 찍힌 y값은 60이에요. 그러면 답은 60%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2번에서 요구하는 것. 2번은 습도가 감소하는 것이 몇 시부터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멈추고 내려가고 있지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습도를 나타내는 y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습도가 감소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렇게 9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준영이는 고모네 집까지 가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다가, 자, 일정한 속력이 좀 포인트가 되겠죠?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다시 처음과 같은 속력으로 걸어서 고모네 집에 도착을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여기 준영이가 움직인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처음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지금 X축과 Y축은 각각 시간과 거리로 나타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어쨌든 점점 움직인 거리는 더 길어질 거예요. 그죠? 집에서 출발해서 고모집까지 가는 데에 준영이가 움직인 이 거리 자체는 점점 집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죠. 그죠? 고모집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멀 것이고, 그러면 이 움직인 거리는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처음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움직여야겠죠? 그래프가. 그 다음 잠시 휴식을 취하면 이 거리는 멈춰 있을 거예요. 거리는 그 상태로 이 점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이 왜냐하면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처음과 같은 속력, 그러니까 이때와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고문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움직인 거리를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면 결국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8번입니다. 자, 8번. 8번은 우준이는 집에서 출발해서 300m 떨어진 편의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왕복이네요. 자, 그럼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X분 후에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미터라고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집에서 출발한 직후부터 5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리고 편의점에 머문 시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낸 것인데, 자, 출발한 직후부터 5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5분을 찾아서 그 거리 y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5분일 때 5분, 여기 점이 여기 그래프에 찍혀 있죠. 그러면 5분일 때는 100m만큼을 갔다는 것이니까 이동한 거리는 1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우준이가 편의점에 머물렀던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편의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편의점에 갔을 때, 여기 집이고 편의점에 갔을 때가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y값이 가장 큰 지점일 거예요. 그러고 다시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점점 집에서부터 편의점까지 거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편의점에 머문 시간은 결국 이 구간이 되겠지요. 이 구간이니까 15분부터 20분으로 머물렀으니까요. 결국 머문 시간, 그 분량은 5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에서 어느 지역의 하루 동안의 시각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하네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게 시각을 x라고 두고 해수면의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물음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때를 몇 번인지, 몇 번 그렇게 했는지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라고 하니까 결국 y값이지요. y값이 가장 높은 때를 몇 번인지를 구하면 되니까 지금 y값이 1000일 때가 가장 높았었고, 이것은 바로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에서는 이날 오후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데는 몇 시인지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조건은 오후이고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때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후 시간이니까 우선은 12시 이후로 봐야겠지요. 이 중에서 가장 높았던 때는 요 타이밍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를 보니까 지금 한 칸의 가로는 1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17시, 18시, 19시, 20시 이렇게니까 이때는 바로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답은 19시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진 후에 처음으로 다시 가장 낮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먼저는 높이가 가장 낮은 이 시점을 찾아야겠네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쵸. 여기 있죠, 여러분. 1시일 때. 1시일 때가 가장 낮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가장 낮아질 때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13시, 14시, 해서 14시이니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부터 14시까지의 시간이므로 총 13시간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로봇의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잠깐 그려봤을 때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이를 왕복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건데 이 로봇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각각 있을 거잖아요. 그걸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X초 후에 A 지점과 또 로봇 사이의 거리를 Y미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고 할 때 A 지점부터 로봇이 있는 이곳까지의 거리가 바로 Y미터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1번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거리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가 0이었다가 그러니까 A 지점에 있는 곳이 0이겠죠. 거리를 나타낸 것이니까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y니까 y가 0이면 그냥 A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0에서부터 가장 멀리까지 간 그 미터가 몇 미터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높이까지 갔더니 이 점이 바로 10이에요. 그러면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는 그냥 10m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서 요구하는 건 2번에서는 A와 B를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단위는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단위는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데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원점에 있을 때 0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A 지점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A 지점에 있을 때 A, B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구간을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왕복이니까 지금 5초에서 15초까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10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입니다. 자, 11번에서는 두께가 3cm인 책을 X권 쌓았을 때 높이를 Y라고 할 때 이 표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두께가 3cm인 책을 X권 쌓으면 높이는 그것의 곱이 되겠지요. 그러면 X가 1일 때는 3일 것이고 2권일 때는 2일 때는 6cm가 될 겁니다. 3권일 때는 9cm, 4권일 때는 12cm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높이를 나타내는 y는 3cm인 것을 x권 쌓아야 하니까 3x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12번인데요. 12번에서는 이렇게 식을 주고 표를 완성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x의 값은 이미 여기서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로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y 값을 구한 다음 그래프를 점을 찍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럼 y가 마이너스 2x니까 먼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y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점을 찍을게요. 자, 첫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4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4면 여기가 점이 찍히겠고요. 제가 방금 풀었던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는 여기 이렇게 찍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x가 0일 때는 당연히 y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원점을 찍어주면 되겠고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그래프가 완성되겠습니다. 이번엔 12번입니다. 자, 12번도 유형은 거의 동일해요. 자, 120개를 x개의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한 상자에 담겨진 사과의 개수를 y개라고 하고 그렇다면 표를 완성해서 이 식을 나타내는 것까지 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과 120개를 x개의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면 한 상자에 담겨진 사과는 결국 y는 120개를 x 상자 개수만큼 나눈 거니까 x분의 12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게 결국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게 되면 한 상자에 담기는 것은 60개, 또 x자리에 3을 넣으면 40, x자리에 4를 넣으면 30 이런 식으로 표를 완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14번은 각각의 값에 대해서 표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4라는 반비례 관계의 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x의 값을 하나씩 지금 집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쉬워요. 여러분이 여기에 x의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y는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1. 그다음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그럼 y는 2가 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y는 4가 될 거고요. x가 1인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4, x가 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 x가 4인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표가 완성될 거고, 자,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왼쪽에서부터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4인 경우 y는 1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4 그리고 y는 1,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2인데 사실 이건 바꿔 표현하면 그냥 마이너스 2,2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2는 2점에 찍힐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4는 여기에 찍히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x가 이제 양수입니다.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찍혀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4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자, 그래프를 점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인데요. 자, 15번은 아까 또 14번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는 x값의 범위가 한두 개의 점이 아니라 수 전체로 확장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몇 개의 샘플의 점들을 좀 찍어보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면 y는 x분의 3이라는 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표를 한번 그려서 x와 y 각각의 값을 하나씩 좀 넣어봅시다. 먼저 뭐 x가 마이너스 6일 때를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6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0은 할 수가 없으니까 0은 패스하고 이제 x가 플러스일 때, 양수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1일 때는 y는 3이 되고요. x가 3일 때는 y가 1이 되고요. x가 6일 때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일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y값이기 때문에 여기쯤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쯤 찍어주고 x가 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쯤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1일 때는 3이지요. 그럼 여기 x가 3일 때는 1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6일 때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의 점밖에 못 그렸지만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 더 정확할 것이고요. 우선 저는 그냥 이렇게 3개만 찍어서 어차피 그래프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됐고 그럼 이제 2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마이너스 x분의 6.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사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식을 보고 대충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1번에서는 x분의 3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이 그러면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차지할 것이고 2번 같은 경우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갈 것이란 걸 알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조금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자, x가 먼저 마이너스 6일 때 y는 값이 1이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은 2, 마이너스 2일 때는 3, 마이너스 1일 때는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2일 때는 마이너스 3, 3일 때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봤던 것들을 다 순서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1은 여기 찍힐 거고요. 마이너스 3,2는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은
여기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여기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 다음 x가 1일 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6일 때는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 점들을 각각 이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6번입니다. 자, 16번에서는 이제 옳고 그른 것들을 가려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래프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라는 그래프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반비례 관계니까 아마도 그리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사분면과 제4사분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럼 기역부터 보면, 자, 기역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아니죠. 자, 이건 일정하게 y는 ax의 그래프일 때 아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고요. 니은 이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배, 마이너스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붙은 반비례 관계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건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반비례 관계라고 해서 이게 앞에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헷갈릴 때는 그냥 해보세요. 몇 개의 점을 대입해서 직접 써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x가 뭐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0일 거예요. 그리고 x가 이제 2배가 돼야 하니까 여기서 2배로 띄면 2,라고 될 거고요. 그럼 x가 2가 들어가면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자, 한번 3까지만 해봅시다. x가 3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x가 지금 2배가 되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되었나요? 아니죠. 부호는 그대로죠. y값도 부호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y값은 그냥 2분의 1배가 된 거죠. x가 2배가 된 것처럼 y는 그냥 반대로 2분의 1배가 된 거예요. 부호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탈락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리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은 마이너스 x분의 5의 그래프보다 더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 아까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 들었습니다. 자, 여기 a 자리에 있는 a 값이 클수록 좌표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한번 배웠었거든요. a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x분의 10이니까 a가 더 크죠. 지금 5랑 비교했을 때 그럼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번의 답은 결국 니은과 리을 그래서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17번은 어떤 그래프 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프 위에 점을 우리가 그래프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 식에다가 점을 넣어봤을 때 그 식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등식이 성립하면 그 그래프 위에 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냥 이 점을 이 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x가 1일 때 y가 3인가를 봤을 때 진짜 그러네요. 네. 1,3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맞나 한번 볼게요.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지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이에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y 자리에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실제로 y도 마이너스 12가 되었네요. 그러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8번입니다. 18번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y는 ax 그리고 그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이런 곡선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a로 놓고요. 그리고 그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위에는 한 점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1번부터 한번 보면 지금은 이 1번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AX의 꼴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이 그래프가 3,2를 지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합니다. 그럼 1은 3A가 되겠고요. 자, A 다 나왔네요. 그러면 A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나타낸 식은 y는 3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넘어갑니다. 2번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 곡선 그래프여서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3, 마이너스 4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 마이너스 4는 3분의 a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a는 마이너스 12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12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오늘 배웠던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자로 우리는 3단원, 함수 단원으로 넘어왔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주제의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개념들은 순서상, 좌표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이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는지, 그래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까지, 이것이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속력 같은 문제의 경우 속력이 멈췄는지 감소하는 것인지 혹은 높이가 높아지는 것인지 감소하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실생활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그래프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정비례냐, 반비례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비례일 때 먼저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모양들이 좀 달라졌어요.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증가하는 직선이었고요. 이걸 차지하고 있는 사분면은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에 제1사분면 그리고 제3사분면 이렇게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도 커지는 거였어요. 반면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원점이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것, 그리고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은 작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비례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또 반비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반비례는 x의 값에 따라서 점점 x가 2배, 3배, 4배일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관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는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지요.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사분면과 4사분면을 3사분면이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차지하고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차지하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x의 값의 범위는 0이 아닌 수 전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x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도 멀어진다는 거.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a일 때 이 a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것과 10이 들어가는 것이 다 다를 텐데 5가 들어가는 것보다 10이 들어가는 것이 더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를 활용해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구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활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을 배웠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쪽지 시험 확인하셔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